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미국이 화웨이 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전에는 출렁이더니 오후 들어서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클수록 머니더블유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이상로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뭐랄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조금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좀 잡아드린다면 일단 전체적인 수급 상황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에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이 뭐랄까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코스닥은 중소형주 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 유입이 되면서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코스피는 대부분 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렇게 큰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관의 자금이 상당한 한계치를 보였던 것이 오늘 시장이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자체는 중소형주 장세를 위해서 그런 중소형주,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오늘장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잘 대응하셔야겠죠. 네.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 자체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단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 의해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다만 기관이라든지 개인 수급에 대한 이런 수급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재료적인 선행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 그래서 거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관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개인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세워봤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국내 증시가 힘을 못 내고 있는데요. 무역 분쟁을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나타나는 부분은 1.7% 정도가 악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되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렬이 된 상황 자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에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거기에 키워드 3개를 뽑아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환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환율을 왜 이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봐야 될까?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가 부과가 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100달러짜리가 이제 120달러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위안화에 대한 절하,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 자체가 낮아져 버리니까 이 미국의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절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환율에 대한 상당한 전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하고 2017년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적으로 절하를 하면서 미국이 계속적인 경고, 옐로 카드를 날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관세 부과 자체를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중국이 큰일 났네. 지금 이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환율 자체가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환율이 변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손수미 앵커님이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전한 시장에서 안전한 종목군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잡주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네, 그렇죠. 또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요. 돈이 많아질수록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물로 따진다면 유가라든지 또는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셰일가스라든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이라고 일컫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불확실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미국 내로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유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그런 달러 자금들이 지금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선진국의 상당 부분 투자에 대한 돈으로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육박을 했고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갑작스럽게 또다시 한 번 더 외환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국 내에 대한 재투자,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약한 곳에서 강한 쪽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2018년도에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멈추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다시 한 번 더 단행을 해버린다. 달러에 대한 뭐랄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약달러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것은 결국에는 정책적인 실패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고 나면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원화 약세가 나타났을 때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네. 이 환율이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갑작스럽게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엄청나게 오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체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적인 부분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될 때는 우리가 내수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하지만 원화 약세 기조로 바뀌게 되면 수출주에 대한 시장이 상당 부분 재편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지금 자동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또한 결국에는 수출주 시장으로 현재 시장이 상당한 과도기를 겪고 있고 재편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소비주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에는 상당 부분 약세가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서민경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 결국에는 우리가 대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원재료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런 수입에 대한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런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유통 단계를 거쳐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때는 상당 부분에 대한 마진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 소비자 체감 지수 자체는 물가 상승을 상당 부분 부추길 수 있는 원화 약세 기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확인이 지금부터는 필요한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졌는데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 손해보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은 환차익과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빗대 본다면 지금의 외국인은 큰 손실을 입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제 외국인들의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시기가 바로 두 번째 주 목요일, 항상 옵션 만기가 될 수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상당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에 마지막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흔히 1130원 밑으로는 원화 약세 기조, 원화 강세 기조라고 표현을 하고 1130원 위로는 원화 약세 기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이 50억 바뀌거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이에요. 자, 환율을 보시면요. 자, 왼쪽에 우리 선수미 앵커 있는 데가 2017년 5월달, 4월달이에요. 그럼 이때는 1130원, 1110원대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원화 강세 기조가 좀 더 가파르게 유지가 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데 이 113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속도를 붙이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가파르게 올라간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것은 추세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 1년 뒤에 1200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1300원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원화가 약세 기조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환율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와 또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언을 참고하셔서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계속 우리 요즘 얘기가 나오는 거 이제 하웨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하웨이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객분들 중에서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전문가는 우리가 중국 기업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제가 유식하려고 해서 여러분들께 유식 한 척 하려고 이런 기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요게 이제 왼쪽에 요것이 바로 하웨이 마크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쁘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뭔가 이제 본인만의
글로벌한 뭔가 있다, 그죠? 브랜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판매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폰, PC, 뭘 해가지고 거기에 뭐 보면 우리가 웨어러블 시계라든지 뭐 액세서리도 하고 태블릿도 하고 뭐 스마트홈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도 한다, 그죠? 그리고 뭐 랩탑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밑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5G 관련한 부분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완성품을 파는 거지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웨이는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바로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통신 장비에 대해서 하웨이에 대한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중국 입장에서 열받을 만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야, 하웨이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5G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그런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시장 자체는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을 시킬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웨이에 대한 반사이익 관련된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장 자체가 하웨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아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를 했다, 그죠? 어느 순간에 7,000원대가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9,23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기업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 이 기업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광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광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기업만의 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다산 저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름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다산, 그리고 저한 솔루션. 저한 솔루션이라는 업체하고 다산이라는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같이 인수를 해서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5G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업체인데 지금 최근에 행정명령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웨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이 기업은 LG U+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웨이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쓰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LG U+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언론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 자체를 그러면 부품을 대체를 해줘야 될 건데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유비쿼스라는 기업도 자, 어때요? 5월 15일 날 명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급등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쉬었다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양상이고요. 자, 요 코위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삼지전자 요거는 평창올림픽 때 5G에 대한 서비스 했던 기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기업은 LG U+의 납품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웨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네, 히토류. 히토류.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잠 안 자고 계셨던 분들이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원소 기호로 따졌을 때 히토류가 원소 기호 17번부터인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럼 앞서서 하웨이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을 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생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너희 그렇게 해. 그럼 우리도 이 카드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왜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히토류에 대한 보유를 하는 곳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히토류에 대한 생산 현황을 보시면 중국이 거의 전 세계의 95%를 차지해요. 말 그대로 대부분의 히토류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자체가 있다는 거. 히토류를 근데 어디에 쓰길래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미국이 움찔움찔 하느냐? 자, 이 히토류라는 것이 전자제품이라든지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입니다. 자, 미국의 기업들이 이 히토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방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애플이 6%가 하락을 했었고 퀄컴, 뭐 오라클 다 빠졌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자, 이 히토류에 대한 분위기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장기화된 양상에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로 관련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지금 3일 만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약 53% 정도 올랐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주가 쉽게 안 빠집니다. 이거 별표합니다. 이런 거는 대장주예요. 요 기업이 죽으면 히토류가 죽는 거예요. 요 기업이 살아있으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름 보면 아시죠? 자회사죠. 자, 그리고 티플렉스라는 기업. 요 기업도 조금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자, 오늘 또다시 이 히토류에 관련해가지고 상한가 같은 종목이 있어요. 바로 쌍방울, 광림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갔는데 결국에는 이런 히토류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섹터군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테마성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살펴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키워드 3가지 살펴봤는데요. 환율과 화웨이, 히토류까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코미팜, SK하이닉스 등등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문자는 대창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67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사실할 때 사셔야 되는데 사실할 때 안 사시고 나중에 오르고 난 다음에 사게 되면 꼭 이렇게 물리거든요. 자, 지금 이런 대창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100원대까지 약 3주 만에 올랐어요. 그 3주 만에 우리가 100% 먹을 수 있는 뭐랄까 금융상품이 있나요? 없어요. 그만큼 단기간에 올랐다는 것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다만 종목군이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죽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까지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 자, 옆에 보시면 대창 옆에 글씨가 이제 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경자가 아니고 우리가 경고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잠깐 위축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하단에 있는 요 자리 보이시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자, 분봉으로 제가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5분봉을 보고요. 여기에서 요 자리 위에 있는 요 매물대 보이시죠? 그러나 1,670원까지 다시 한번 배팅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 만약에 반등 나오면 일단 한번 끊어라.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전까지는 오를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자 고민 골라보겠습니다. 예, 형성그룹, 우리산업 등등 보내주셨는데 우리산업 한번 볼까요? 3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비중은 35%입니다.
네,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언제까지 내리기만 할 건지요. 중기 투자 자금이지만 이제 마음 잡기가 어렵네요라고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셔야겠어요. 네, 이런 종목군이 이제 두 가지의 재료로 주가가 올랐었는데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었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 한 개가 이게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기업의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지금 과도기적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2주 전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추구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수소차와 병용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이 시간에 봤죠. 2주 전에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2차 전지라는 것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차 전지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띄웠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정점까지 어느 정도는 다다르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수소차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자,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계속 박스권을 이루다가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일진 모티리얼 이런 기업들도 자, 보세요. 지금 2017년도에 8,0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까지 가고 지금 계속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다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 자, 이런 기업들도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 이게 이제 포스코 캠텍이었죠. 주가 어떻습니까? 요것도 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가고 지금 빠져버렸죠. 그래 지금은 2차 전지 섹터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앉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냥 파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를 한번 잡아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한 24,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을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빠진 만큼 또 반등이 가파르게 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해보시면서 팔지 마시고 물타기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자 고민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또 흥청그룹 등급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온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2,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상승을 약간 하긴 했지만요. 손실 중이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참 이게 네.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 우리가 종목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경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투자 경고가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군을 앞서서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을 급등하기 전에 사셔야 돼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연락해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하셔도 제가 여기에서 말로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려도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요게 자 주봉 잠깐 볼게요. 지금 950원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950원 찍고 그 다음에 한번 봉이 한 개 형성되는데 자 1750원에 3145원까지 약 2달 정도 걸렸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 그죠? 그러면서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윗꼬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면 우리가 1번 그릴 줄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가 여기였는데 맞고 빠진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봉도 맞고 빠져서 이렇게 반등 나왔던 거고 요 그림은 뭡니까? 맞고 빠져가지고 음봉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2,500원대 저항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간다? 그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수명을 한번 다 했습니다. 한번 해먹었고 그 다음 자리에서 우리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자 2,000원대 요 자리 밑에서 올라오는 요 자리 한 분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면요. 자, 요 자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위에 2,130원 정도 보이거든요. 2,130원대 터치가 반등 나오면 윗골이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2,130원 기억하셔서요.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률이 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종목 고르는데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상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복합 금속에 대한 케이스를 만든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런 사출 성형 업체하고 거리가 조금 먼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보면 뒤에 보면 막 금속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자, 이런 기업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 납품을 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자, 주가 자체가 어때요? 지금 여기에 4,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6,9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다가 지금 36,900원에서 8,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또 빠져버렸습니다. 약 지금 거의 뭐 400%, 4분의 1 토막이 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양상인데,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서는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갔다라면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 케이스 기업들, 뭐 KH바텍뿐만이 아니라 인탑스라든지 모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H바텍이 바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을 확률도 있다. 그렇게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는 9,37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H바텍 들고 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3분 22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분 전에 이번 주의 수요일장이 미국에서 막해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장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요, 관련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 이어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장은 어떻게 출발 분위기 잡고 거래 시작하고 있을까요? 출발 분위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파란불 띄면서 출발 시작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30% 내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다우산업은 0.29%, 나스닥 100 지수는 0.40% 빠지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오늘 사실 장 개장하기 전에 타겟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요, 타겟을 두고 소매 판매, 소매 업체의 생존자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생존자가 맞긴 맞았나 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오르면서 오늘 플러스권에서 프리마켓에서부터 거래 이어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잠시 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연준의 FOMC 결과가 공개가 될 텐데요. 시장이 기다리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오갔을지 확인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 장도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82%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플러스권 이어갑니다. 0.20% 오르면서 55달러 89센트에서 거래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어제장 비해서 0.06%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98선 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원 환율인데요. 1,190원에서 지금 거래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C그룹입니다. 동남아시아와 대만의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가레나라는 동남아 최대 e스포츠 게임 배급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 게임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3 등이 있는데요. 자, 파이퍼 제프레이에서 매우 강한 매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흐름이 강력한 1분기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자, 비중 확대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당일에만 주가가 30%까지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반 아웃피터스인데요. 자, 종목명에서 아웃핏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션 관련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조금 익숙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자, 노무라에서 마진 감소 그리고 분기별 추세를 봤을 때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바라본 건데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실제로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월 88달러의 의류 대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이 소식에 조금 시장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6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퀄컴이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 연방법원의 판결 이수로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는 유망 종목인 만큼 이현석 연구원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NXP 반도체도 0.76% 빠지고 있지만 어제장에서는 4.41% 상승했던 기염을 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는 96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렌트로닉스 한번 볼까요? 자, 심볼은 LTRX로 종목을 검색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산업용 사물 인터넷 관련사였고 IoT 관련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밝혀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3달러 39센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매수가 부근이니까 투자 계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세네스테크도 3%대 올라가면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프로가 0.41% 소폭으로 오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드모터 컴퍼니 보겠습니다. 현재 10달러 17센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그래도 계속해서 갭 지지하면서 등락 이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새로 편입해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리뷰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심볼 코드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LTRX고요. 렌트로닉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산업용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이제 위한 데이터 보안 접속과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예전 자료긴 한데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장애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 좀 보안이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비용과 자금이 좀 많이 들 것 같다. 그다음에 구현에 대한 복잡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보안 우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합성 구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oT 제품으로 해서 게이트웨이하고 비딩블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렌트로닉스 주변 기기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다른 기계와 또 접속할 수 있는 또 게이트웨이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IT 매니지먼트도 가지고 있는 솔루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IoT 사무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제품을 보게 되면요. 내장용으로 사용이 되는 이제 게이트웨이 제품군도 있고 그 외에 또 주변 기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하는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테스트 기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 배치된 IT하고요. 네트워킹 기반 시설에서 접속하는 이제 콘솔 관리, 파워 관리, 그와 또 다르게 원격 접속을 통해서 하는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대역 관리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SaaS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사물 인터넷, 산업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에 관련돼서 제어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산업 구성은 되어 있고요. 회사 자체도 봤을 때도 많은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와야지만이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는데 이 렌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매출 총 이익률만 보더라도 57%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파트너 회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처가 얼마만큼 확실하냐라는 게 되겠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JP모건도 있고 시티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콤으로 가시게 되면은 모두 알고 있는 버라이전, 그다음에 보다폰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헬스케어 쪽에도 가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 쪽에 가도 쉘이라는 그룹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왜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고 매출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물 인터넷이 좀 많이 상용화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물 인터넷 부분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만 보더라도 저희 집에는 사물 인터넷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서민들한테까지 아직은 실생활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5G 시대에 돌입을 했으니까 이제 무선 인터넷도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 부분도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현재 눌림세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3달러 20센트부터 3달러 40센트까지 분할 매수를 보시고 손절가는 2달러 90센트, 목표가는 4달러 20센트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렌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달러 20센트, 손절가 2달러 9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룹이 되겠는데요. 네. 텔루리안이라는 종목입니다. 심볼 코드는 TELL이 되겠고요. 이 회사는 천연가스 생산과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LNG 하게 되면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고 텔루리안에는 기업만 놓고 봤을 때도 해야 될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제약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LNG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미국은 LNG에 대한 수입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서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이 LNG에 관련되어 있는 수출 산업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연설을 통해서 그 천연가스에 대한 특히 LNG 부분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게끔 발전시키겠다라고 발언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이 스케줄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 아직은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드리프트 우드라는 그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건설 중에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이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3년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2019년 상반기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반기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게 리스크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안심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드리프트 우드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도 승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로 미뤄질지라도 공사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토탈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토탈이라는 기업도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현재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2024년도에 가동이 될 예정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지금보다 4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상승세 이후 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4년을 놓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기업이 되겠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달러 4센트부터 8달러 9센트까지 높게 밴드 형성해서 매수를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사실 의미 없다라고 보지만 7달러 70센트, 목표가 역시 단기적으로 11달러는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3차를 놓고 봤을 때 목표가 사실 의미 없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1달러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편입주 텔루리안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 11달러, 손절가 7달러 7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가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